논문 주제를 잡을 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연구 갭을 찾는 거예요. 기존 연구와 차별화되지 않으면 심사위원이나 지도 교수님이 이건 이미 다 연구된 건데? 라고 바로 지적하시거든요. 근데 솔직히 수백 편 논문을 다 읽으면서 빈틈을 찾는 건 거의 불가능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이 부분에서 포기하거나 억지로 주제를 비틀어 잡다가 애를 먹곤 하죠. 오늘은 바로 그 문제를 AI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제가 직접 경험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사회과학에서는 연구 주제가 늘 사회 현상과 연결되다 보니까 연구 갭을 찾는 게 더 어려워요. 예를 들어 청년 세대의 노동인식 변화 같은 주제를 연구한다고 해볼게요. 이미 수도 없이 많은 논문이 있죠. 근데 AI에게 최근 5년간 청년 노동인식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한계점은? 이라고 물어보면 놀라운 답이 나와요. 예컨대 대부분의 연구가 20대 초반만 다루고 있고 비정규직 청년이나 프리랜서 집단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는 식으로 정리해주는 거죠. 이런 한 줄 인사이트가 새로운 연구 주제를 바로 만들어내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자연과학에서는 데이터와 변수 중심으로 연구 갭을 찾게 되는데 이게 또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 미세먼지가 식물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를 한다고 해볼까요? 이미 관련 논문이 많아서 차별성을 내기 어렵죠. 그런데 AI에게 미세먼지와 식물 성장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변수는 뭐야? 라고 물어보면 특정 토양 조건이나 특정 지역의 기후 요인 같은 누락된 요소를 집어줘요. 그러면 연구자가 바로 이 부분이 비어있구나 하고 파고들 수 있는 거죠. 결국 방대한 데이터에서 갭을 집어내는 속도가 몇 배는 빨라지는 거예요. 의료나 보건 연구에서는 항상 환자 집단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노인의 스마트워치 활용과 건강관리 같은 주제를 생각해 볼게요. 이미 수많은 논문이 있지만 AI한테 이 주제에서 아직 연구되지 않은 연령대나 맥락은? 이라고 묻는 순간 75세 이상 초고령층이나 농촌 지역 노인 같은 구체적인 빈틈을 짚어줘요. 이런 디테일이 바로 논문 심사에서 이 연구는 새로운 시도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연구자는 단순히 방향만 잡아도 논문 설계가 훨씬 쉬워지는 거죠. 예술이나 체육 연구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AI 활용 미술 교육 효과 같은 주제를 다룬다고 할 때 이미 연구는 많이 돼 있지만 AI는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미술 교육 효과 연구가 부족하다거나 실기 시험 성과와 연결한 분석은 없다라는 빈틈을 찾아줘요. 체육 쪽도 마찬가지예요. AI를 활용한 스포츠 트레이닝이라는 키워드에서 여성 선수 데이터가 거의 없다는 걸 알려주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AI가 빈틈을 제시해주면 연구자는 바로 새로운 기여점을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AI로 연구 갭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핵심은 3단계예요. 첫째, 비교 질문을 던지는 것이에요. 그냥 연구 갭 알려줘라고 하면 결과가 추상적이거든요. 대신 최근 5년간 어떤 연구에서 공통된 한계는 뭐야? 처럼 비교 분석을 요청해야 해요. 둘째, 변수 중심 질문하기예요. 이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연령대는? 빠진 맥락은? 같은 질문을 던지면 AI가 구체적으로 알려줘요. 셋째, 한계 요약 요청하기예요. 논문들을 직접 찾았다면 그 초록을 넣고 이 논문들의 공통된 한계점을 요약해줘라고 하면 금방 정리돼요. 이렇게 하면 기존의 무한 논문 읽기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건 지도 교수님과 만날 때도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문헌들을 정리해봤는데 이런 한계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뤄보려고 합니다라고 말하면 교수님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거든요. 결국 AI는 시간을 아껴주고 연구자는 차별성 있는 주제를 빠르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AI를 활용해서 연구 갭을 찾는다면 논문 주제 찾는 시간이 반으로 줄어들 거예요. 무엇보다도 더 이상 나는 뭐하지? 하고 막막해할 필요가 없어요. 프롬프트 몇 개만 잘 던지면 기존 연구의 빈틈이 눈앞에 드러나거든요. 이건 단순히 시간 절약이 아니라 연구자로서 나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라는 자신감을 주는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꼭 시도해보세요. 주제 선정에서부터
이미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어요. 정리해보면 연구 갭을 찾는 건 논문 성공의 절반이에요. AI는 논문 요약, 비교 분석, 한계점 도출을 통해 이 작업을 엄청나게 단순화해줘요. 하지만 중요한 건 최종 결정은 연구자의 몫이라는 점이에요. AI가 여기가 빈틈이다라고 말해도 그게 진짜 학문적으로 의미 있는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연구인지 판단하는 건 나예요. 그래서 연구자는 비판적 사고와 맥락 이해를 끝까지 유지해야 해요. 이제는 AI가 나의 문헌 검토 파트너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면 기존에 몇 달 걸리던 주제 탐색이 몇 주 만에 끝나고 더 나아가 차별화된 연구를 훨씬 빠르게 설계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논문 주제 때문에 방황하는 시간을 줄이고 바로 연구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길 바래요. 오늘은 연구 갭을 AI로 찾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문헌 자동 정리의 시대라는 주제로 이야기할 거예요. 논문 10편, 20편 요약하는 게 아니라 AI가 알아서 수십 편을 정리해주는 세상이 왔거든요. 여러분이 논문 읽기에 허덕이지 않도록 AI 활용 꿀팁을 준비했으니까 꼭 이어서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논문 작성 팁을 알아보세요.